그래서 이제 다음번으로는 윅스를 어떻게 썼는지 말씀을 이어서 드려볼게요. 윅스는 원래 제가 작년에 소개할 때는 독서 다이어리로 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보시면은 이 연간 페이지는 책 읽은 날 표시를 하고 헤비 트래커 페이지로 쓰려고, 그리고 그달에 몇 권 읽었는지 이렇게 칸으로 표시해서 1년에 제 독서 패턴을 보려고 했었던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 기록하는 페이지로 쓰려고 해요. 그리고 제 건강 기록이랑 아기 건강 기록이랑 같이 쓰려고 합니다. 아픈 날이라든지 제 생리주기라든지 아이가 아픈 날이라든지 그런 굵직굵직한 것들을 써주려고 하고요. 월 페이지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날 읽었던 페이지들 기록을 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1월까지밖에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스케줄 쓰는 페이지로 바꿔서 기록을 했었어요. 내년에도 여기는 동일하게 스케줄 적는 페이지로 쓸 생각입니다. 저는 이거 쓸 때는 그냥 메인 그 이벤트랑 시간이랑까지 같이 써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막 과하지는 않지만 휴가라든지 휴일 같은 표시를 할 때 한 다이어리를 그냥 다 똑같은 색으로 표시하거나 다 똑같은 형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좀 다른 게 재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써본다든지, 이때는 이런 박스 형식으로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비정형적인 도형 같은 걸 그려서 표시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의 그런 변주를 줘서 저만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위클리 메일의 란에는 어떤 걸 읽었는지, 책을 읽었으면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그리고 오른쪽 편 빈 칸에는 그 읽은 것들에서 뽑아낸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 같은 거를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이랑 좀 달랐던 거는, 원래는 책에 관련된 것만 제가 기록을 했었는데 요즘에 제가 읽는 콘텐츠들을 보니까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롱블랙이라는 플랫폼에서 읽는 게 있고, 오터레터라는 것도 구독해서 읽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글들을 소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사이트나 좋은 글귀가 꼭 책에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날에 읽은 것들은 웬만하면 다 기록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조금 꾸준히 기록을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좀 많이 못한 날도 있었고, 그냥 문구만 옮겨 쓴 적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다가 제가 10월부터 이거를 그냥 이거 잘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스케줄러로 그냥 매일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쓸 수 있는 걸로 용도를 변경을 했어요. 이거 그냥 버려버리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산 거는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날의 투두리스트만 왼편에 적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냥 잡다한 메모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조금 페이지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슬금슬금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썼나 이런 거를 많이 찾아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저한테 잘 맞는 룰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조금 이제
많이 정돈된 형식으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작은 점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선을 긋고 왼편에는 날씨를 기록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이 날씨 그리고 도장은 제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 미도리 자에 모양자를 채우는 걸 하다가 이게 아무리 잘 그려도 조금 지저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찾다 보니 또 이런 귀여운 도장을, 날씨 도장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고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거만 딱 누르면 누르는 거에 이미지만 인쇄가 되는 그런 스탬프입니다. 너무 깜찍해가지고 이걸로 날씨를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나머지 편에는 그날에 해야 되는 일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페이지에는 아예 실선이 이렇게 미리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잠들고 언제 기상하는지 이렇게 적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이제 궁뎅이 붙이고 진드컨이 앉아서 기록하기가 많이 힘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니니까 그래도 진짜 틈틈이 회사에서도 막 점심시간에 또 기록하고 업무 틈틈이도 이거 쓰는 게 사실 1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일 때 생각날 때 쓰니까 그래도 또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조금씩 쓰는 범위를 넓혀가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편에는 그날 그 주의 목표, 그 주에 해야 되는 일들 이렇게 쭉 적고 이거를 할당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의 피드백 같은 것도 이제 쓰려고 칸을 나누고 헤비 트래커도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다시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투스두 리스트에서 바뀐 게 뭐냐면 이쪽에다는 그냥 매주 일요일에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일들 생각나는 거를 이제 쭉 한번 써봐요. 근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일을 언제 할 거냐를 미리 결정하는 게 이 태스크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칼럼에다 이제 할 일을 썼으면 이쪽 옆에 언제 할 건지를 썼어요. 근데 이걸 정확히 뭐 언제 몇 시에 할 거다라고까지는 쓰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어떤 요일에 아침에 할 건지, 뭐 점심에 할 건지, 퇴근 후에 할 건지, 일과 중에 할 건지, 뭐 오후에 할 건지 그런 거를 이제 굵직한 시간대를 적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까지 쓰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그 날에 할당해서 그 일들을 이제 쫙 배치를 해서 써주고요.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 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하는 판단이 잘 서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제가 이런 걸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범위는 크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커즌에 기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했던 게 그날에 할 일, 먹은 것, 쓴 지출, 그리고 하루 회고 피드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아직 그 지표들이 많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귀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식으로 또 11월 한 주를 보냈고, 이때는 그 잠잔 시간에 관련된 그래프도 한번 새롭게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총 지출한 금액만 쓰기로 했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디에 뭘 썼는지까지는 하는 게 좀 저한테 버거운 일이 된 것 같아서 총 지출한만 기록을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괄호에 보면 그날에 좀 소비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좀 큰 금액이 찍히게 되면 그날 왜 좀 과도한 지출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만 제가 알 수 있도록 되게 심플하게 필요한 날에만 이렇게 가로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형식으로 이 페이지는 그대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이 페이지입니다. 원래는 그날의 목표 같은 걸 쓰다가 이제 목표 쓰는 칸이 많이 부족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 페이지에 한 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같은 칸으로 크기를 할당을 해서 메일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써주고, 그다음에 이쪽 편에 그 주의 목표랑 그 주 이제 리뷰하는 이런 전체적인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는 뭐 아침에 시작할 때 감사일기나 확언 같은 걸 쓰고, 오른쪽에는 이제 한 주 리뷰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쓴 스티커는 제가 아날로그 키퍼에서 이런 숫자 스티커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지금 가위로 잘라놨는데 이렇게 한 시트에 31일까지 표기가 되어 있는 스티커를 팔아요. 근데 이게 약간 마스킹 테이프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재질감도 좋고 그 다음에 색깔도 되게 예뻐서 이거를 사용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런 헤빗 트래커도 뭐 표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착해서 이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또 이제 원대하게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한데 내년 생각처럼 잘 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기록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좀 영상이 뜸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더 활발하게 영상도 올리고 구독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